네, 들으신 것처럼 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합니다. 대기업이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건 처음인데요. 네, 한편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오늘 제도권 시장에 정식으로 데뷔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세계그룹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일단 대기업 최초이기 때문에 네.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국내 여러 기업들에 좀 많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야 되고요. 예. 특히 신세계 기업은 그 유통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고 영향력도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기업들도 이 신세계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긍정적 효과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이 근로시간 단축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이 네. 근로시간은 줄이되 임금의 하락은 없는 그런 네. 내용이거든요. 네, 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일 것 네. 같은데 생산성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히 신세계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휴식이 있는 삶, 네. 또 일가 직장의 일가 가정의 조화, 예.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당 그 생산성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이 효과가 좀 나타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고 외국의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면 예.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은 단축하더라도 이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서 이 전반적인 기업의 생산성도 올리고 또 직원들의 이제 삶의 질도 고양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신세계의 실험이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그리고 주 35시간 근무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이나 좀 해외 쪽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근무 형태인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의 뭐 주당 근로 시간이 너무 길죠. 네. 예. 뭐 연평균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2,050시간이 넘는 굉장히 장시간 노동 국가이고요. OECD 평균이 대략 한 1,700시간 정도 되니까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을 하는 편입니다. 또 유럽의 이제 상당수 국가들, 뭐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주당 한 1,400, 1,500시간씩밖에 일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긴 편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주당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생산성을 올려가는 방식으로 예.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주당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좀 고용을 늘려가는 이런 이제 구조로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프랑스의 경우가 이제 좀 대표적인데요. 예. 프랑스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정부가 주도해서 주당 35시간 의무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신세계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직원들한테 뭐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근로 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늘리는 이런 걸 좀 목표로 했었고요. 예. 대략 뭐 그 효과로 인해서 한 3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이렇게 이제 기업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데요. 또 문재인 정부 새로 들어서서 활발하게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좀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삼성이 시도했다가 실패를 한 제도가 있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자 이런 네. 제도였습니다. 네. 근로시간 단순 조정일 뿐 진정한 단축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신세계 이제 주력 업체들 가운데 유통 쪽에 이제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쪽은 교대 근무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교대 근무제에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줄인다고 하면 이 근로시간 단축은 상당히 좀 잘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신세계의 경우에 이마트의 경우에는 뭐 12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던 것을 뭐 1시간 더 단축한다. 뭐 이런 이제 방침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뭐 상당 부분 잘 중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삼성처럼 우리가 이른바 우리 기업들 내에서 이 과로 노동 문화가 좀 있죠. 네. 근데 굉장히 생산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사실 불필요하게 또 상사의 눈치들을 봐가면서 예. 그렇게 남아 있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개념으로만 따지지 말고요. 얼마나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생산성 높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좀 직장 문화가 좀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신세계가 이번에 모처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장 문화, 이 과로 문화, 과로 노동 문화 이걸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정착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가상화폐입니다. 오늘 네. 제도권 시장에 데뷔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고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 진입을 통해서 대안화폐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비트코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제도권 밖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찌 보면 비트코인 뭐 거래소라는 걸 사실 사설 거래소 비슷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거래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시카고 뭐 상품 거래소 여기에서 이제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권 틀 안에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투자하기에 사실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많았던 거죠. 예. 투기적인 요소도 강했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거나 제도권 안에 한 발짝 들어오면서 이 거래의 안정성이 이제 좀 뒷받침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법정 화폐를 대신하는 가상 화폐로서의 뭐 지위도 인정받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긴 합니다만 예. 아직은 뭐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제도권 안에서 일단 거래를 시작했다. 여기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상화폐 비트코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도 수천 달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네. 아무래도 투자할 때 조금 유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시죠. 요즘 이게 거의 워낙 폭등에 뭐 이게 가깝죠, 예. 뭐 워낙 폭등하기도 했고 예. 뭐 이게 뭐 한두 배도 아니고 뭐 처음부터 따지면 뭐 수천 배가 폭등을 해버리니까 예. 이제 아주 초기에 샀던 분들은 뭐 떼부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양상은 단기적으로는 좀 투기적인 과열 양상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좀 접근하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법정화폐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실물에 대응을 하잖아요. 네. 즉 우리가 뭐 시장에 나가서 물건도 사고 서비스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가상화폐, 사실 정확하게는 암호화화폐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요. 예. 이 암호화화폐는 아직은 그렇게 이제 넓게 통용되지 않거든요. 일부 국가 또 일부 이제 기업들에서만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 이게 널리 통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기대감이 너무 앞서서 사실 이제 가격이 이제 형성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사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그런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보다는 이제 그 향후에 통용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지나치게 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적인 관점 또는 뭐 어찌 보면 투기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 말씀해주신 과열 양상 때문인지 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0배 이상 더 오를 것이다, 금을 대신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뭐 미래를 섣불리 전망하기 쉽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게 그 암호화폐라는 것이 시장에서 널리 통용된다면 그것이 이제 점점 실체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다면 또는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뭐 중간에 좌절되거나 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이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좀 판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히 이 그 가상화폐라는 이런 그리고 이 가상화폐가 움직이는 가격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네. 이 가상화폐와 함께 지금 더불어 나오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예.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화폐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암호화 화폐뿐만 아니라 향후에 각종 결제, 송금, 유통, 또 운송, 또 심지어는 정치의 선거의 영역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 영역에서도 또 민간에서도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24시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주부들도 뭐 가상화폐 중독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광풍 현상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시장에서 광풍 현상이 심해지는 요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참에 떼돈 한번 벌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뭐 당장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만 넣어놨어도 10배씩 뭐 20배씩 뻥튀기 되는 네. 그런 현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그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제 좀 원론적인 방침을 밝혔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조만간 구체적인 규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규제를 하게 되면 뭐 금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하시는데요. 제가 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금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걸 제도화하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어찌 보면 사인들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사기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제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일정하게 규제 틀을 만들어서 제도적인 그 틀 안에서 거래하게 한다면 지금처럼 이제 가격이 널뛰게 하는 현상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가격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투기 과열 양상이 있고 정부에 이제 뭐 그런 규제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과열되다 보니 이게 규제 틀이 생기면 그 안에서 이제 좀 뭐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길게 보면 오히려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져서 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 화폐의 어떤 뭐 통용과 발전에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